매주 월수금 11시에 하는 안녕한가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네 번째입니다. 주제 저는 사실 이거 흥분했습니다. 그렇죠.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선거 앞두고 토건 경제, 문 정권의 민낯. 어제 에타 배제하는 사업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입니까? 아니 저는 24조가 이게 동네 이름이냐고요. 저는 부도덕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뭐 이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범죄 혐의, 우리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미필적 고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의를 가지고 한다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과거에 범죄 행위라고 공격했던 것을 본인들이 이제는 얼굴 색깔 하나 안 바꾸고 그걸 또 따라 했을 때 이건 부도덕하고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는 세금 문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의 공동 대표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MB 때 4대강 사업,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네. 22조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 예타 안 하고 했어요. 예타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타 안 하고 했다고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하면서 공격 엄청나게 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예타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전국 돌아다니면서 예타가 없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선거 1년 앞두고 너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보이는 거. 그리고 이게 24조가 들어가요. 대한민국 경제 세금 지금 잘 거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년 경기에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돈 아니라고 우리 국민 세금인데 막 뿌리는 거. 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토목 사업들 아닙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아닙니까? 이거 하겠다고 돈 막 뿌리고 과거에 비난했던 그 사업들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좌파 내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이제 상상님도 말씀하시고 다 그랬는데 정말 이 정부는 막장 정부에다가 괴물 정부입니다. 근데 주한미군 그 분담금 1,000억은 못 내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면서 어쨌든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럼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자기네들은 24조, 올해만 이게 24조지요. 내년까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50조입니다. 50조. 그리고 그렇게 지들이 욕했던 4대강 22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보기에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사죄해야 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렇게 현황판까지 띄우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타가 없이 4대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범죄다. 이러면서 막 그냥 거품을 물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50조로 실제적으로 50조로 이렇게 뿌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예타가 하지 않는 예타가 배제된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23건 발표를 했어요. 23건 발표를 했는데 국무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건 대통령이 떳떳하게 땅땅땅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럴 때는 대통령 빠집니까? 지난번에도 대통령 보기에 좀 본인 스스로 겸연쩍은 그런 거 할 때 대통령 빠집니다. 난 그럼 이건 비겁하다고 봐요. 본인이 소신이 있으면은 자, 이거 경제 살리기 위해서 가장 노동력 투입이 좋고 쉽게 말해서 경제 살리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다. 맞습니다. 토건이 맞아요. 그건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철학이 바뀌었다. 과거에 내가 이거 비난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야기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총리한테 넘기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대통령은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경제학 원전 아주 ABC입니다. 아니 1900 대공황 직후에 경제 불황일 때 뉴딜 정책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MB가 4대강 사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2009년 경제 위기 때 살리기 위해서 토목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4대강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이 정부가 이거 하는 건 난 이해는 가요. 그러나 첫 번째, 그동안 비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와서 떳떳하게 하면 되지. 이것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아니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지역균형 발전. 그러면 똑같은 돈으로 왜 이거 나눠줍니까? 왜 나눠줘요? 수도권 사람들 또 열받아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지역균형이면 또 진짜 균형적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남에만 4조 7천억짜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돈 한 8천억을 또 나눴어요. 다 8천원짜리 나눴어요. 이건 또 뭡니까? 지역균형이라면서.
분배 아주 확실하게 지들끼리만 나눠 먹은 걸 분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이는 정말 미운 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힌 것 같아요. 경기도는 그냥 하나도 없어요. 거의. 거기 하나 있죠. 이제 포천가는 그러니까 7호선 연장선. 얼마나 네. 미우면,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이는 지금 뭐 재판의 정의라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날아갈 것 같고 김경수는 지킬 것 같아요. 네. 자, 4조 7천을 우리 세금을 이쁜 김경수에게 이제 쏘아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비겁하고 무능하고 철면피, 위선의 정부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토건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온갖 시민단체, 좌파 좀비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정부하고 문제 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다행스럽다기보다는 뭐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는 너희들 왜 그러냐, 네. 뭐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적진 분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일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책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너무 말 안 된 사업이 많습니다. 저는 네. 새만금 지역에 공항 들어선 거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물론 이제 새만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 말 듣고 섭섭해 하실 수 있겠지만 8천억 들어갔는데 그 8천억을 새만금 지역에 다른 데 투자하십시오. 새만금 지역에 무슨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땅을 사가지고 기업체들한테 무료로 그냥 분양을 한다든지 그럼 기업들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 공장 용지 땅이 너무 비싸요. 한 8천억짜리 사가지고 그냥 무료로 하면 기업 들어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거기다 공항은요. 자, 새만금에서요. 무안공항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그 다음에 청주공항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럼요. 1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새만금에 공항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공항이 10몇 개가 있는데 이익 보는 데는 김해, 김포, 제주, 대구 그 다음에 인천공항밖에 없습니다. 다 손해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고향이 그쪽이라서 네. 무안공항을 갔더니 무안공항 활주로 옆에다가 쫙 뭐하고 앉아십니까? 고추 말리고 있어요. 고추 말리고. 아유. 자, 그런 식인데 공항을 또 만들겠다. 그건 아닌 것이죠. 8천억 들어서. 그런데 이번에 뭐 24조라고 그러죠. 뭐 공항 8천억 24조라고 하는데 공사 진행하다 보면 훨씬 더 들게 됩니다. 훨씬 더 들게 돼요. 그런데 그런 타당성이 없는 공사를 해가지고 국민 세금을 왜 낭비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요. 지자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일단 지어주죠. 나중에 관리비가 더 듭니다. 관리비 지자체 넘어난 데 많을 그럼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알고 해야 되는데 또 지자체장들 또 박수 치죠. 왜? 내 공적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 돈은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우리 돈입니다. 남의 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성리모님 말씀 아까 하신 대로 국가 부도의 날이 이제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고추도 말리지만은 또 예비 비행사들 그 비행기 연습하는 대로 우리 공항에 활주로가 쓰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기가 막힌데요.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요. 이 손혜원 씨, 뭐 아버지가 이제 이번에 6번째로 이렇게 안 됐다가 이제 되는데 형제들이 다 이제 의아해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혜원 씨가 이렇게 이 목포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목포가 굉장히 그 방기됐다, 버려진 땅이다. 여러분 목포 저도 이제 같이 가봤는데요. 가면 의리의리합니다. 목포 연육교도 비금도까지 있고요. 거기다가 박물관이 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데 세계에 이렇게 박물관이 모여 있는 데는 시카고 말고 저는 그 다음에 목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나 안영환 의원이나 새누리,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남 예산에 대해서는 건드리질 않았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한나라당은 이 호남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근데 바로 그 지역만 손혜원이 얘기한 그 지역만 그 있는 건데요. 거기 적산가옥요. 이걸 국민 돈으로 문화재를 해갖고 몇 천억을 1,100억이죠. 그걸 쏟아 부어야 됩니까? 그리고 적산가옥도요. 우리 가옥도 여러분 가셔 이렇게 우리나라 이 한옥도 보면은요. 어떤 거는 예술성이 굉장히 있고 어떤 거는 날림으로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다 날림으로 지은 적산가옥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괜찮은 적산가옥 이 서울에도 널려 있고요. 전국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손혜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것도 예타 면제입니다. 손혜원도 예타 면제예요. 대통령도 이 친구라 그런지. 근데 또 김경수도 예타 면제로 4조 7억 쏴주고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진짜? 이게 나랍니까? 게다가 이제 의도가 전국이지 않습니까? 전국.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 울산시장, 송철호 시장이라든지 김경수 경남지사 이쪽에 또 많이 갔어요. TK 지역에 좀 많이 갔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 선거가 TK 지역이 굉장히 진검승부가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찌됐든 본인들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선거 앞두고 이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측근들, 특히 저는 뭐 김경수 지사가 공약 제1호 사업이었더라고요. 4조 네. 7천억짜리 이른바 철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가 예산, 국가 살림을 한다면은 이게 국가 살림이라 이런 겁니다. 자, 집안 살림과 똑같아요. 얘들이 다 뭐 시장 가면은 엄마 저거 사줘, 뭐 빵 사줘, 호떡 사줘 하지만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엄마 마음 얼마 또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러나 내일을 생각해서 내일 또 애들한테 딴 거 사주기 위해서는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국가 경제예요. 그게 또 국민 경제고 가정 경제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막 퍼줘 버린다. 자, 우리나라요. 국가 채무가 지금 6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670조 정도. 그런데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우리 공사들까지 하면 1200조 또는 1500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국가 빚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돈을 토막에 써놓는다? 결국 국가 예산에 나중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갚습니까? 우리 때 못 갚으면 자식들이 갚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자식들을 빚쟁이로 네. 만들어 놓는 게 이 정책인 것이죠. 우리 네. 자식들이 그 빚에 허덕이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고령화 때문에. 이제 국가 채무가 굉장히 불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 그럼 그걸 생각해서 국가 살림해야지 일단은 세금 잘 거친다고 그냥 퍼져버린다? 세금 내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이건 아닌 겁니다. 네. 자, 지금요, 이 폴 77GOD님이 남노당이 나쁜 거냐 하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노당이 몰라? 막 이러면서 막 그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남노당이 왜 나빠? 자, 폴 77님, 남노당이 왜 나빠? 공부 좀 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 남노당은 박헌영이가 이른바 이 테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그야말로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노당이 했던 건 경찰서의 습격이라든가 또는 군 무기고의 습격,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해서도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방 전후사 이런 걸 읽어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이 남노당 조직이라는 것이 거의 발호를 했고 그 잔당들이 뭐 이현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빨치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태백산맥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상당히 미화된 그 남노당의 그 잔해를 보시는데 결국 이 김일성보다도 더 이 세력이 셌던 이 남노당은 북한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김일성에 대해서 남노당 사람들은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숙청됩니다. 김일성이 남노당에 대해서 그 폭력과 말하자면은 민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말하자면 김일성이 그것도 뒤집어 씌우면서 물론 박헌영이가 뒤집어 쓴 제목은 박헌영이가 영어 단어 공부했다고 해갖고 미국 스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수많은 테러와 학살과 폭력의 조직이 남노당입니다. 왜 나빠? 폭력이 왜 나빠? 사람 죽이는 게 왜 나빠? 경찰서 습격하는 게 왜 나빠?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네, 참. 정말 세상에 남노당이 왜 나빠? 그러니까 손혜원 아빠 남노당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할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뭐 손혜원의 부친이 공산주의 활동하고 그 진짜 이 불구죽죽한 남노당 그 활동하고 이거 다 좋다. 숨긴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준 게 문제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원도에는 인민군 점령해갖고 이 자기네 헤드쿼터 본부를 썼던 데를 거기를 문화재로 만들자고 했던 게 바로 옛날에 열린 우리당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문화관광위원이었습니다. 아우 정말 이런 거 정말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어제 에타 배제한 사업들 발표하는 거 보고 저는 네. 자 국가 운영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도덕하다. 범죄 행위다. 그리고 그동안 비난했던 것을 따라하는 그 뻔뻔한 뭔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네. 부도덕한 경제정책 그렇게 국가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토건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를 면제하는데 이 앞으로는 독립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과거를 묻지 않는 그야말로 과거 면제로 가는 게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고 나라의 먹거리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뿌리를 뽑아서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들만의 세상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는 이민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남아 이주하지 않습니다. 네. 네가 가라 다 해야. 네. 누가 이랬을까요? 네. 김현철 씨인가요? 김현철 씨인가요? 네. 네, 부모님인가?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에서 끝까지. 줄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맞죠, 날도 마세요. 알찬 뉴스, 진짜 뉴스를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시멜로님, 네, 금요일에 뵐게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